오늘은 저번 주에 한 그 건기식을 저번 주에 이제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각 그 영양소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조금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수용성 비타민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이렇게 조실 수 있거든요. 조시면은 제가 이렇게 딱 레이저를 쏠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깨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영양소는 요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어떤 식품을 먹고 그게 영양소가 돼가지고 요거를 이제 소화하고 대사하고 흡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의 생명체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무한 반복 계속 되는 거죠. 무한 반복 계속 되는데 요거를 갖고서는 1900년도 초에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물, 무기질 이렇게 5가지의 영양소만 갖고 있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순수하게 그거만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물만 갖고 그걸 갖고서는 동물들한테 순수하게 뽑아낸 그거를 갖고 동물들한테 이렇게 뭐랄까요, 임상 실험을 한 거죠. 임상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동물들이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때까지 알고 있는 거는 이 5가지의 필수 영양소만 있으면 생명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까라고 했는데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얻어가는 게 또 다른 제2의 제3의 영양소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고 그쪽으로 이제 많은 이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게 이 비타민이라는 게 또 다른 영양소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쌀국에서 나오는 이제 비타민 B1 같은 경우를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비타민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영양소들이 자체적으로 몸에 들어가면은 어떤 작용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보조인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비타민 이거든요. 이 보조인자들이 들어가 줘야지만 그게 활성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아까처럼 흡수가 되고 활성화가 된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가장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효소가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막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조효소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비타민들입니다. 비타민하고 이제 미네랄 이런 것들인데 이게 들어가서 반응을 해줘야지만 전효소로다가 바뀌면서 에너지로다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필수 영양소들을 먹었던 그 동물들이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는 뭐냐면 효소만 들어갔지 반응이 안 됐기 때문에 영양으로다가 전이가 안 된 거예요. 에너지로 전이가 안 됐기 때문에 결론은 죽은 거죠. 영양이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원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의 이제 종류를 보면, 비타민은 이제 수용성 비타민, 그다음에 이제 지용성 비타민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제 그런 여기 뭐냐면 수용성 비타민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물에 녹는 비타민을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딜까요? 소장 쪽이 가장 많습니다. 소장 쪽이 물이 많기 때문에 소장에서 이 비타민이 흡수가 되고 혈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온몸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용성 비타민은 이제 기름에 녹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녹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군들하고 C, 요게 이제 수용성 비타민의 종류고,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지용성 비타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그래서 뭐라 그럴까, 기름에 녹기 때문에 기름 있는 음식하고 같이 이렇게 드실 때 기름에 녹아서 흡수가 더 잘 돼요. 그래서 기름 있는 음식들 이런 거고 같이 이렇게 드시는 거를 권장하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용성 비타민이 하는 역할은 보면 여기 보면 에너지 생산을 해주고요. 에너지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면역 체계를 강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 개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이용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수용성 비타민의 특징은 뭐냐면 먹으면은 즉각 흡수를 한다. 즉각. 그래서 수분 안에 내가 먹으면 수분 안에 흡수가 돼가지고 몸에서 빠른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면은 운동을 할 때나 아니면은 등산을 할 때나 이럴 때 등산하기 전에 수용성 비타민의 종류를 드시고 등산을 하면 덜 힘듭니다. 덜. 요거는 그냥 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용성 비타민은 이게 그 지방 쪽에 이렇게 녹아서 같이 축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활동을 하면서 지방 쪽에서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로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즉각 반응은 안 돼요. 즉각 반응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갖고 뭐 금방 내가 건강이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용성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조리 과정 중에 많이 손실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먹어도 이게 몸에서 충분한 소비가 되고 남아 있는 거는 소변으로다가 배출이 돼요. 그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열에 약할 뿐만 아니라 보관에도 약해요. 보관. 그래서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이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과일, 채소 같은 경우를 신선하게 보관을 한다고 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죠. 냉장고에 보관 안 하면 금방 시들잖아요. 시들면은 그만큼 영양소가 금방 파괴가 되는 건데, 냉장고에 보관을 하더라도 물론 덜 파괴가 되긴 하지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신선한 상태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신선한 상태에서의 그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보다 절반 정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절반 정도. 그래서 많이 사가지고 냉장고에 꽉꽉 채워놓고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신선한 거 조금씩 사가지고, 물론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겠죠. 금방 이렇게 없어지지 않게, 비타민들이 시들지 않게 냉장고에 보관하지만 많은 양은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용성 비타민은 이 세포 구조, 세포 구조의 기능에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뼈, 피부, 시력, 이제 혈액 운동 이런 쪽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이제 손실이 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용성에 비해서 훨씬 손실이 덜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 상당 부분이 이렇게 조리 과정 중에서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방에 축적돼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먹는다는 것보다는 적당량을 먹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지용성 비타민은 많이 먹으면 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한 데는 독성이 발생해서 위험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부작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정상치보다 많이 먹으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올 수는 있는데 부작용이 심각한 건 아니고요.
심각한 건 아니고 뭐 설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눈이 필요한다거나 이제 이 정도의 부작용이거든요. 우리가 영양소를 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죽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염려를 조금 덜 하셔야 되고 그 과다 복용에 대해 아니 그러니까 과다 섭취에 대한 그 기준점이 어디냐면 기준 일일 평균 섭취량의 10배 이상을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일일 섭취량이 100이라고 치면 그거에 10배면 1000이잖아요. 1000 정도를 6개월 정도를 계속 꾸준하게 드시는 게 과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먹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걸 너무 의식을 해가지고 비타민을 뭐 적게 먹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분류를 하면 이제 천연 비타민하고 그다음에 합성 비타민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비타민을. 그래서 이제 천연 비타민을 말 그대로 천연 원료에서 추출하는 비타민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과일에서 비타민을 추출하고 채소에서 추출하고 이런 비타민을 천연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장점은 흡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에서 그대로 추출한 것 때문에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인체에 부작용이 없어요. 식품에서 그대로 추출을 한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당연히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은 소량으로다가 비타민이 추출이 되기 때문에 일정량을 추출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만큼을 추출을 한다고 치면 이만큼을 추출한다 그러면 이거에 1000배 내지 10,000배의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량의 원료가 필요하다. 대량의 원료가 필요하면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합성 비타민은 천연 비타민하고 화학 분자식은 동일합니다. 화학 분자식은 동일하다고 하면 이거는 똑같다고 보실 수 있어요. 똑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흡수율에 비해서는 천연 비타민에 비해서는 흡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화학 원료로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장기간 이렇게 먹었을 경우에는 부작용의 염려가 좀 있다. 그래서 장기간 이렇게 권장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장에서 화학 분자식에서 화학 원료로 다 만들기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쌀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장단점에 맞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이라는 어원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1900년도 초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타민이라는 걸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비타민은 바이탈이라는 이제 생명의 필수적이라는 뜻인 바이탈과 그다음에 이제 아민, 질소 함유 화합물이라는 아민을 합 두 개를 맞춰서 이제 비타민, 바이타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가 되죠. 영어 쪽에서는 비타민, 미국 쪽에 바이타민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미국 쪽에서 바이타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체 내에서 물질 대사나 생리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반응을 할 때 그게 들어가서 반응을 해주게끔 에너지 역할을 해준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이제 비타민 C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비타민 C는 이제 시작은 이제 포도당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포도당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에 보면 이제 L-글루로락톤이라고 써 있죠. 요 효소가 있어야지만 요게 포도당이 비타민 C로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 원숭이, 조류 이런 동물들에는 그 효소가 없어요. 요 지금 L-글루로락톤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당을 먹어도 비타민 C로 몸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부로부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타민 C가 없으면은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몸에 나타나는 무서운 반응이 있어요. 맞습니다. 괴혈병입니다. 괴혈병. 비타민 C가 없으면 비타민 C의 부족에 의해서 온 장기 그다음에 우리가 육안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뭐 입, 코, 눈, 귀 이런 데서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오고 장기가 다 손상이 되면서 피가 온 몸에서 다 나오면서 죽는 게 괴혈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무섭죠? 근데 지금은 안 나타나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1970년도에는 먹을 게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먹을 게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괴혈병으로 오는 이런 분들은 없어요. 없는데 그거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걱정이 필요해요. 다른 걱정.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줄에 보면 항산화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철의 흡수를 도와준다. 그 다음에 콜라겐 합성에 도와준다. 그 다음에 면역 기능 등의 주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기능성 내용에 보면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비타민 C가 아주 큰 역할을 해줍니다.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결합 조직의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하고, 철분의 흡수에 이제 필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활성산소는 우리가 왜 생길까요? 활성산소를 생기는 이유가 그런 뭐랄까 기름진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런 것들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외부 환경, 뭐 스트레스나 외부의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몸에서 생겨나요. 근데 활성산소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활성산소가 생겼는데 산소인데 이 산소가 그림에서 보듯이 산화되는 거예요. 산화. 이게 뭐냐면 산소 안에 전자나 또는 수소 원자가 있어요. 이 전자나 수소 원소가 있는데 이게 산화 과정을 되면서 그게 뺏겨요. 누군가한테. 산소가 이걸 뺏기면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은요. 내가 팔이 잘렸어요. 내 팔이 잘렸어요. 그럼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이 팔을 빨리 붙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파. 그러니까 이 팔을 붙이는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막 세포에 팔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걸 쫓아가가지고 그걸 자르는 거예요. 그걸 잘라가지고 나한테 붙이려고 막 자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공격 과정에서 세포 조직이 파괴가 되거나 노화가 진행이 돼. 이게 이제 활성산소가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암으로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활성산소를 줄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활성산소를 줄여줄 때 비타민 C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타민 C가 자기에 있는 전자나 수소 원자를 줘요. 활성산소한테 줘요. 그래서 너 아프지 하고 내 팔을 잘라서 활성산소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활성산소가 전자가 붙었잖아요.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안정화가 돼서 공격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안정화시키는데 비타민 C가 중요하다. 근데 우선 이제 좀 더 세분화로 들어갈게요. 비타민 C가 그 역할을 하는데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듯이 유해산소에 대한 세포 손상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근데 이랬을 때 비타민 C가 역할을 해주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비타민 E가 그 역할을 해줘요. 비타민 E가 활성산소한테 자기 전자를 또는 수소 전자를 줘요. 줘가지고 활성산소가 안정화를 시키는데 그러면은 비타민 E는 줬잖아요. 나는 거기서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소멸이 되면은 비타민 E의 그 특징이 뭘까요? 비타민 E가 우리 건강기능식품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부원료로다가 들어가면은 뭐 우리 그 오메가3에도 보면은 비타민 E 들어가 있죠. 칼슘에도 비타민 E 들어가 있죠.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왜 들어가 있을까요? 거기서 하는 역할은 항산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항산화. 그러니까 비타민 E가 그 활성산소한테 이 에너지를 주면서 소멸이 되면 소멸이 되면 결론은 항산화 역할을 하지만 어느 순간까지 가다가는 멈춰버릴 거잖아요. 다 소멸이 되면 그러면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랬을 때 비타민 C가 비타민 E한테 전자를 줘요. 그래서 비타민 E가 소멸되지 않게끔
전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비타민 C는 계속적으로 나를 뭐라 그럴까요? 희생하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비타민 E를 계속 살리는 거고, 비타민 E는 그걸 받은 거로 해서 활성산소를 계속 안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몸이 안정화되고 늙지 않게, 항산화가 되게끔, 노화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게 비타민 C의 역할이에요. 이거 보면 뭐 생각나요? 너무 선교적이지 않나요? 모든 거를 다 줘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렇죠? 네. 그래서 비타민 C가 이제 그 역할을 하고요. C뿐이 못하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철분이 있는데, 철분을 흡수하는데 비타민 C가 도움을 주는데, 이 철분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Fe3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삼가철이라고 합니다. 삼가철. 근데 이 삼가철은 흡수가 좀 잘 안 돼요. 이 삼가철이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이 이가철, Fe2 플러스가 이가철이거든요. 이 이가철은 체내 흡수가 잘 돼요. 그리고 혈액의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타민 C가 이 이가철로다가 바꿔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비타민 C가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노화의 과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콜라겐의 붕괴거든요. 콜라겐의 붕괴가 되면서, 콜라겐이 붕괴가 되면 결론은 주름이 생기고 이러면서 얼굴이 노화가 진행되거든요. 이랬을 때 이 비타민 C가 콜라겐 전구체들을 갖다가 새끼를 꼬듯이 꽈요. 새끼를 꼬듯이 꽈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새끼줄 같은 경우도 볏짚 하나 갖고는 힘이 하나도 없지만 새끼를 꼬면은 그게 튼튼해지고 그게 더 두꺼워지면은 거의 동아줄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콜라겐 있는 전구체를 비타민 C가 이렇게 3중 가닥으로 결합을 강하게끔 해줘서 콜라겐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영양소를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칼로리를 많이 먹지만 기타 영양소들이 역할을 못 해줌으로 해서 살은 찌는데 영양이 없는, 그래서 허약한 뚱뚱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양소들이 들어왔을 때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안에서 이게 이제 에너지로다가 만들어서 영양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로 가는 때 그 영양소를 유도를 해주는 게, 여기 보면 요거 지금 나타나나요? 네. 예. 요 L카르니틴이라는 요게 그 역할을 해줘요. 그 미토콘드리아로도 영양소를 갖다가 이렇게 유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유도해주는 역할을 할 때 비타민 C가 이 L카르니틴이라는 것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많으면 많이 영양소를 끌어들여서 영양을 막 되게끔 해서 지방도 감소하겠고 영양분들이 남아있지 않고 다 이렇게 소화되고 흡수되고 에너지로다가 나가게끔 해서, 비타민 C가 그러면 좀 이제 제가 이제 요건 이제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비타민 C가 어떤 역할이 될까요? 다이어트 역할도 될 수 있어요. 다이어트 역할. 그래서 비타민 C를 충분히 잘 드신다고 하면 영양소들을 체내에 축적하지 않고 잘 이렇게 활용하게끔, 다 소모하게끔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나와 있네요. 제가 오버 안 했네요. 지방 대사를 촉진하여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이제 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심장 근육에 필요하고 박동, 심혈관계 쪽에도 그래서 요게 비타민 C가 역할을 해줍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많은 이제 이런 연구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관상동맥 내 혈관 확장, 그러면은 혈관 쪽에 있는 노폐물 제거하는 데 비타민 C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죽상동맥 경화 진행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혈압과 혈중 지방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코로나 쪽에도 비타민 C가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폐 쪽이 손상이 되면서 호흡을 못해서 이렇게 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것들을 갖다가 비타민 C를 많은 양을 이제 이렇게 투여를 했을 경우에, 이제 미국만 볼게요.
비타민 C 대부분 코로나 환자 중에는 비타민 C 결핍증이 많았는데 이 생존자 여러 명의 평균 비타민 C는 209 마이크로 달톤, 29 마이크로 달톤이고 사망자 쪽에는 15 마이크로 달톤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약 2배 정도가 많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스페인 쪽에서 보면 세 번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보인 코로나 환자 18명인데 이때 비타민 C 수치 조회 결과를 보니까 그중 17명이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치였다. 그래서 9 마이크로 달톤뿐이 안 됐다. 이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기 질환 쪽에도 이게 관여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다 이제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비타민 C는 면역 체계 쪽, 요게 이제 그 염증 인자거든요. 요게 이제 NFKB라는 게 염증 인자인데, 요게 이제 요 염증 인자가 퍼질라고 하면은 이 신호 전달을 하는데, 이 신호 전달 자체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비타민 C가. 그래서 퍼지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서 호주구 쪽의 세포와 트랩 형성이라는 거는 백혈구한테 이 활성화를 시켜서 얘네들을 빨리 가서 잡아먹어 하는 영양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 인자를 확장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백혈구한테 그 정보를 줘서 와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해산소의 활성화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침입을 할 때 막아주는 거 그리고 이제 인터페론 형성을 높여준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호흡기 쪽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도움을 준다. 요거고요. 암세포 쪽에서 이제 콜라겐 분해 요소를 암세포가 콜라겐 분해 요소를 분비를 하는데 이게 분비를 해서 콜라겐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암세포가 증식을 하는 건데 이럴 때 비타민 쪽에서 반대로 그 콜라겐이 파괴되지 않게 합성이 되게끔 오히려 밀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파괴되게끔 하고 비타민 C 쪽에서는 파괴되지 않게 밀어서 비타민 C가 많으면 결론은 암 조직이 확장을 하는데 제한성을 둘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제가 다음에 또 다른 뭐 상황이 되면 또 다른 것들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쵸. 네,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비타민C 먹어야 되겠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빨리 구강에서 비타민C 타임입니다. 여러분 빨리 비타민C 하나씩 드세요. 네, 그럼 다음 순서는 영업 관리, 그 다음에 판매 관리에 대해서 우리 또 굉장히 또 잘 하시죠. 네, 스타마스터 이민수 스타마스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터 임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들어야 잘 들리나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이거. 네. 진짜 오랜만에 서게 된 것 같아요. 그쵸? 오늘 되게 어려운 강의 같은 거 할 것 같아요.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되게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은 엄청 궁금해할 것 같고 나는 엄청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하나 동영상 밖에다 놨어요. 네, 제가 나중에 보낸 동영상 그거 하나 보고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공부를, 잠깐만요. 김연아가 나왔죠. 저기, 줌에서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줌으로 보고 계신 분들. 네. 네,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아이고, 주문하신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웃었습니다. 무슨 생각하면서 하세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는 항상 어려움이 닥친다는 무슨 생각하면서 하세요? 무슨 생각을 해? 여러분 지금 되게 궁금하죠? 오늘 판매 관리잖아요. 아, 끝났나요? 예. 판매 관리인데, 여러분 판매하는 거 어렵죠? 아, 여기 쉬운 분들 많은가 보다. 대답을 안 하시네. 저는 판매 진짜 못하거든요. 네,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 후속 관리에 관한 얘기예요. 후속 관리. 사실 애터미는 관리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후원이죠, 후원. 후원이고 후속 관리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씨는 뿌릴 수 있잖아요. 씨는 그냥 어디든 가서 그냥 쫙 뿌리면 돼요, 그쵸? 그런데 뿌려놓고 그 다음이 문제인 거야. 우리 100만 갑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씨 뿌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기. 열심히 씨 뿌리기는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그쵸? 한 번 뿌려놨더니 걔가 알아서 저절로 막 자라더라? 그런 일은 없죠. 네,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후속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후속 관리에 대해서 여기 해놓으셨구나. 그쵸? 음, 이걸 눌러야겠다. 어려운 거를 제가 해야 됩니다. 자, 후속 관리.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그쵸? 팔로우 스루를 해야 돼요. 팔로우 업을 할 때는 48시간 이내. 여러분, 그 100만 갑을 하잖아요. 100만 갑을 씨를 뿌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48시간 이내에 가서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리체크 전화라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계속 뿌려놓고만 있어. 그래서, 우리 지난번 소소클에서 100만 갑이 아니라 뭐를 하라 그래요? 100만 관을 하라 그러잖아요. 뿌려놨으면 이제 그것을 관리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뿌리고 우리가 일주일 뭐 텀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한 달 텀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가게 같은 경우에는 늘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어. 그런데도 우리가 사실 잘 안 가게 돼요. 뿌려놨는데 이 사람이 관심을 보였어도 다음에 가야지. 저 사람 해놓고 내가 바쁘니까 또 안 가게 돼요. 그쵸?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막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본인 명단을 가지고 하기도 바쁘실 거야 아마. 그쵸? 또는 명단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100만 갑을 하는 거죠. 명단이 없으면 100만 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명단이 있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어요. 먼저 막 100만 갑을 하는 것보다 그거는 이제 용기를 쌓기 위해서 내가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백만갑을 하죠. 그 가서 말 트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혼자 가지 않고 둘이 가거나 셋이 가면 딱 좋아요. 응. 그렇게 가서 하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미도 있어요. 그쵸? 해보니까 다 해보셨죠? 재미도 있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시간이 조금 되신 분들은 이미 계보도에 100명 이상 달려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쵸? 최소한 50명? 30명? 네. 아직 안 돼요? 물어봐야겠다, 한번. 그래서 제가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30명 이상 된다. 내려오세요. 그러면 30명 이하. 오, 그래서 웃으셨구나. 근데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소문을 들었는데. 아, 관리의 여왕이신가 봐요. 네,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아까 김연아는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성공했냐고. 가는 동안 어떻게 했냐고. 뭐라 그랬어요? 그냥 했대요. 우리가 그 백만갑을 할 때는 그냥 해요. 그쵸? 근데 지금 후속 관리잖아요. 관리를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쵸? 관리를 할 때는 내 명단을 가지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팔로우 스루를 하는 과정이에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네, 이 과정에 우리는 꼴을 봅니다. 그쵸? 이 과정에서 우리 마음이 공부를 하게 되고,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고, 또, 꼴을 봐요. 그럼 꼴을 보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수당이 올라가요. 네. 여러분, 꼴을 많이 봐야 돼. 지금 꼴을 많이 봐야 돼. 진짜, 제가 이제 애터미 한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초기에 꼴을 많이 보니까 나중에 볼 꼴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초기에 꼴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꼴을 언젠가는 꼴값 총량의 법칙. 네, 그게 있어요. 언젠가는 그 꼴을 봐야 해. 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 목표가 어디예요? 목표. 다 임페리얼 있잖아. 임페리얼이면 좋아요. 이거 대답을 잘하니까. 판매사가 몇 명이어야 돼요? 972명. 네. 판매사만. 그때 도전하는 판매사만 972명.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딱딱 맞춰서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972명이 다 나와 갔다? 내가 공부한 사람하고 같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 나오기 원해요? 저는 나 같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 조금 닮아도 되는데 어느 부분은 닮아도 되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이 팔로우 스루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공할 때까지 그 사람을 스루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이석규 본부장님이 아까 제품 공부 강의 너무 잘해 주셨잖아요. 비타민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더라고요. 회사님 공부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팔기만 하려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응, 그냥 파는 걸. 진짜 그 파는 거는 공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못 파는데 잘 팔아요. 근데 제품 설명해서 파는 거 아니야. 그냥 들이밀어. 그냥 들이밀어. 네. 그리고 신제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들고 돌아다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주문받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내가 모델이 되면 파는 거는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냥 한 번 팔기는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잘 쓰고 또 골드 고객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그 하는 모든 과정이 그분이 뭐가 돼야 돼? 사업자가 돼야 돼.
나의 파트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사람 공부도 해야 되고, 인문학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 공부도 해야 되고, 제품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공부를 하려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고 이미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후속 관리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후속 관리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성이에요. 여러분 팔려고 하면 여러분이 못 팔아요. 근데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분이 뭐가 필요할까? 진정성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 사람 무조건 해모임 먹어야 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그지글러가 그 얘기했죠. 무엇을 팔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저 사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사람의 평생 노예가 된대요. 그러니까 무엇을 팔까를 고민하지 말고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까? 팔로우 스루를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내가 100만 갑을 했어요. 사실 그 귀한 시간 내서 우리가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냥 전단지 뿌리고 제품 하나 주고 끝나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한마디라도 말을 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곳으로 가셔야 돼요. 가서 말을 걸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인상착의 딱 보면은 또 이제 예단을 하면 안 되지만 얘기할 시간이 많이 안 될 때는 그거 보고 딱 가늠이 되는 게 있잖아요. 일단 우리가 주력 상품들이 화장품,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 화장하는 거 좋아하네? 그러면 이제 그거 기억해 놨다가 다음에는 그쪽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난 근데 남이 그렇게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김연아가 얘기했죠. 왜 해야 돼요? 내가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 이유는 또 뭐야?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여러분 성공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안에 사랑은 누구나 다 있어요. 회장님 말씀하셨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열정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라고. 여러분이 사랑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열정을 열정으로 끄집어내질 못하고 있는 거야. 목표가 있고 꿈이 있으면 이게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의 경우를 봐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사실은 다단계라서 하기 싫잖아요. 여러분 다단계 좋아요? 여기 다단계 나 좋아서 했다. 간혹 그런 사람 있어요. 어여 봐요. 다단계 좋아서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저는 다단계 싫었어요. 2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친한 언니가 갖고 오니까 물건을 써줬어요. 근데 제가 물건을 써주다가 어느 날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알게 됐고 보상 플랜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보상 플랜은 나 혼자 성공하는 일이 아니더라. 나만 좋은 일이 아니더라. 오히려 저는 그래서 했어요.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네.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성공한다 그러고 그 사람이 이 물건을 사줌으로 내가 수당을 받는다 그러고 이러면 내가 뒤가 오히려 캥겨. 팔지 못하니까. 미안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원 가입은 해놨어. 물건을 하나도 안 써.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이름으로 누가 물건 사요? 내가 물건 사잖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내 이름 다 됐는데 내 이름으로는 더 이상 안 사는데 어디로 사야 돼요? 그 사람 이름으로 사주잖아요. 그런데 또 더 많은 사람을 또 해줄 수도 있어. 맨 밑으로 사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쵸? 이런 플랜이 어디 있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엔 속된 말로 진짜 뚜껑이 날아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내가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오히려 남을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이 안에 이제 진정성이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후속 관리는 농작물을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지난번 워크샵 때 회장님이 그 조찬 모임 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농작물 키워보셨어요? 농사 지어보신 분? 그래도 조금 아시죠? 저는 농부의 딸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지는 않아요. 근데 농사 짓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힘들어. 왜 힘드냐? 왜 힘들어? 맨 처음에 씨 뿌리잖아요. 씨 뿌리면 씨 뿌리기 전에도 해야 될 일이 있어. 밭이 일단 좋아야 돼. 그쵸? 밭을 갈아야 줘야 돼. 거름도 줘야 돼. 그쵸? 그래서 일항을 만들고 돌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씨앗을 뿌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나름 준비해서 나가잖아요. 나름 준비해서 사람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씨앗을 뿌렸어. 씨를 뿌리면 끝인가요? 저절로? 절대 안 자라요. 물론 저절로 어느 정도는 자라겠죠. 근데 자라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자라다 보면 물도 좀 줘야 되고, 잡초도 생겨요.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나 벌레 먹는 게 제일 싫어. 벌레도 먹어요. 그러면 벌레를 못 먹게 또 잡아주거나, 약을 뿌리거나 뭔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농작물을 피우는 과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하다못해 화분도 영양을 줘야지 잘 자라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거와 또 그 농작물을 키우는 거랑 비슷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광고에서 많이 나오죠. 고객 만족을 시켜야 된다. 또는 뭐 고객 졸도를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건 사게 만드는 홈쇼핑 하는 사람들 뭐 진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어제도 우리 언니 우리 집에서 홈쇼핑 보다가 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 와갖고 홈쇼핑을 사면 애터미를 사야지. 그거 아자머리 다 있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언니 거기서 야 지금 저거 진짜 좋겠다 이러면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만족을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좋은 플랜이에요. 고객을 성공시켜야 돼. 성공시킨다는 건 결국 내 사업 파트너로 만드는 일이죠. 네, 고객 관리 처음 우리가 다가갔을 때 제품을 가지고 다가가잖아요. 제품을 가지고 다가가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이 전화로 요즘 이제 막 코로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전화로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 SNS로. 그쵸? 근데 우리 사업은 가만히 사업이라고 그러죠. 가만히 뭔지 아시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해야 돼요. 전화로는 뭘 하는 거냐면 이건 안 변해. 약속만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전화로 하면 오해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문자로 하면 더 오해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사업 얘기를 할 땐 특히나 사업 얘기를 할 때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처음에 부를 때 사람들이 호락호락 듣지 않죠. 어떤 경우에 의해서 거절을 하냐. 부정적이죠. 일단은 다단계. 자,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씨를 뿌리고 일단은.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자기는 사람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유 야 애터미 지금 다 해. 성공 못해. 뭐 이런 말도 하죠. 그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 시킬까봐 또 도망다녀. 네가 물건 사주면 더 열심히 할까봐. 그래서 또 거절을 해. 그쵸?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 틈이 없어. 막 3잡, 4잡을 해. 그러니까 또 못한다 그래. 거절을 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그거 할 필요 없어.
노후 준비 다 됐고, 먹고 살만하고, 자녀들도 다 컸고, 응, 난 괜찮아. 나는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배가 안 고픈 거죠. 응. 그리고 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 이럴 때 거절들을 하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이 처음에 씨를 뿌릴 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쭉 제품 전달이고 뭐고 해놨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킬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하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숙제가 이 후속 관리를 하면서 그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단 고객 관리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야 돼. 이런 거절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분한테 내 사랑과 진정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분을 일단은 진정을 시켜야 돼.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고객 성공을 시켜야 돼요. 사업 파트너로 이제 만들어내려면 사실 고객 만족을 시키는 과정이 어떤 분은요, 뭐 며칠 만에 될 수도 있어요. 며칠 만에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단방에 말 잘해가지고 또는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바로 열려서 될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1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2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3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7년이 걸리기도 해요. 7년이 걸려서 나온 사람이 오늘 여기 왔어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정은 고객을 만족시켜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꼴을 보는 거죠. 왜 안 나올까요? 더 눌러보세요. 귀가 있는데. 이거였는데 다시 넘어갔나? 다시 새로 공유니까 이거 해볼까요? 예? 어떤 글을 눌러야 돼요? 공유 중지할까요? 다시 해볼까요? 네 번째 페이지 찍고 그럴 걸 그랬네. 네. Shift F 5를 누르시면 Shift F5. 손이 힘드네요. 네. 고객 만족, 고객 성공을 시킬 때는 여러분이 아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지그지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면 당신 자신을 원하는 것도 반드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사람은 다 달라요. 한 사람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진짜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있죠.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좀 하셔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이 사람은 당장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생활고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 사면 초과야. 그런 상황에 계속 애터미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그거 알아보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변호사, 그 다음에 사기 맞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알아보고 있어요. 같이. 그러면서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우리 팀장님들 다 동원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 그래갖고 사업하는 사람 있으니까 막 물어봐갖고 막 솔루션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후레쉬 솔루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리가 되겠죠, 언젠가는. 계속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80%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음이 그래요. 자, 제가 어제 그저께 어떤 분을 한 사람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잘 저한테 설명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어떤 단체에서 간사님이세요. 간사님인데 이제 팀장님한테 일을 시켰어요. 그 팀장님을 세울 때도 어려운 과정에 의해서 팀장한테 일을 시킨 거예요. 일을 시켰는데 이 팀장이 잘할 줄 알고 시켰는데 우리도 여러분 사업 파트너들 다 잘할 것 같아서 이제 뭔가를 막 하잖아요. 잘할 줄 알고 시켜놨어. 근데 자꾸 사고를 치네. 일을 제대로 못하고 따박따박 못하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분이 이번에는 아예 나 못하겠다고 갑자기 팀들 다 있고 준비가 다 돼가고 이 팀장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 이거 못하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간사님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대.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조목조목 이 사람한테 너가 뭐를 잘못했고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왠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 사람한테 뭔가를 알려주기는 해야 되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남편한테 자기야 내가 이래 해갖고 이 사람을 이런데 이거 알려줘야 될 것 같아. 나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 이러면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되게 지혜롭더라고요. 여보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팀장님이 여기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 고생 많았죠. 이렇게 안 되는 과정에서 이 일을 맡아서 처음 이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격려를 해주라는 거야. 팀장님이 이런 거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수고 많았어요. 그만둔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해보더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괜히 얼굴 붉히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남편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본인도 용납이 돼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 자기가 그냥 너무 고마웠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일을 너무 많이 줘서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이러면서 나중에 하게 됐고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이게 제가 속한 어디 그 모임의 이야기였어요. 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그 안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사실은 이제 파트너가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지만 파트너가 있는 분들은 특히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게 일할 때 있잖아요.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다 보면 정말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잘해. 스폰서도 마음에 안 들고 파트너도 마음에 안 들고 다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얘기해주고 싶잖아.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장님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이야기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파트너는 마음이 열리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실 후속 관리는 계속 만나는 게 답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팔로우 스루를 해야 돼. 근데 애터미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 애터미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90% 이상이 뭐 때문에 그만두는지 아세요? 혹시? 그 애터미하다 그만두는 이유 되게 많잖아요. 돈이 안 돼서 그만두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년이 싫어서. 네.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그 사람하고는 같이 하고 싶죠. 네.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지만 정말 그렇대요. 그게 싫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파트너들하고 어쨌든 관계를 잘 맺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스폰서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파트너하고도 마찬가지고 스폰서하고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관계를 잘 맺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뭐만 본다? 네, 장점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임금님 모자 있잖아요. 그 밖에 행차하실 때 그걸 뭐라 그랬죠? 왜 임금님들이 밖에 이렇게 그 서민들이 어떻게 사나 보러 이렇게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모자 왕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겼어요? 그 뭐,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근데 그게 여기 앞에 두 줄이 이렇게 달려 있죠. 그게 왜 달려 있는지 아세요? 네. 네. 그런 거 보라고. 좋은 것만 보라고. 보지 말 거는 보지 말고 봐야 될 것을 보라고 거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뭐 벙어리 3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점만 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파트너가 나중에는 정말 누구보다 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이제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그래서 애터미에 부부가 많아요. 애터미에 부부가 많아요. 애터미 부부가 새로 남편이 생기고 새로 아내가 생겼어. 막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농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좋은 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좋은 거. 일을 절대로 시키지 말고 파트너는 일꾼이 아니고 그냥 동반자예요. 그래서 서로 장점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하면 되고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돼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파트너를 대하는 자세는 위로와 격려예요. 우리의 사명은 파트너를 키우는 거지 파트너를 다치게 해서 내쫓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파트너 킬러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밭을 그렇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객 성공을 위한 여러분의 자세. 사실 태도가 전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태도가 전부예요. 그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되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회장님이 지난번 워크숍 때 리더스 조찬 때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네 관상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관상 보고 우리가 인물 보고 우리 백만갑 할 때도 인물 보고 막 가지 않아요? 그쵸? 근데 관상을 넘어서는 게 인상이래요. 심상인데 근데 심상은 알 수가 없잖아, 솔직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심상을 잘 만들어가는 좋은 방법은 언상. 그래서 회장님이 글자를 만들었어요. 말을 만들었어. 심상부려 언상이라고.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진짜 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편 사랑하지 않는데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계속 말하는 거야. 사랑한다고. 그러면
진짜 사랑하게 된다잖아요. 그쵸? 여러분 실험해 보셨나 보네요. 강하게 감정을 네,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파트너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해. 된다, 된다, 된다 하면 돼요. 근데 아이 뭐 내가 되겠어? 될 일도 안 돼요. 그쵸?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된다, 된다 말하고 파트너에 대해서도 계속 되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말에는 능력이 있대요. 그쵸? 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파트너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스폰서하고도 상담할 때도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문제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겼을 때의 상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거는 미리 감사하는 거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일이 더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시나리오예요, 결국. 생생하게 꿈꾸고 그리고 그걸 말로 선포하고 파트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면 벌써 인상부터 우리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저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이거. 저 사람 나 안 좋아하는구나 이거 알잖아요. 근데 사랑의 눈빛으로 파트너를 바라보면서 나는 너가 최고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파트너가 신나서 더 한다는 거죠. 피그말리온 효과가 그거잖아요. 피그말리온 조각상 자기가 만들어 놓고 너무 예뻐갖고 저 여자가 진짜 여자였으면 좋겠다는데 진짜 여자가 돼갖고 결혼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파트너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파트너에 대해서 성공을 예언해 주세요. 그러면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 보겠어요. 그 동영상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거 아시죠? 밥 실험한 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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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얘기하고 나는 너가 너무 좋아. 그리고 또 한쪽 밥에다가는 미워, 싫어. 이렇게 못생겼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더니 한 달 후에 봤더니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한 밥은 냄새가 너무 격하고 진짜 안 좋더래요. 근데 긍정적인 말을 해준 밥에는 곰팡이가 피긴 폈어. 똑같이 피긴 폈는데 그 곰팡이는 무해한 곰팡이더래요. 그리고 냄새가 좋아. 오히려 아직도 그 밥에 그 향기가 그대로 살아있고 좋은 냄새가 났대요. 하물며 이 말 못하는 이 밥도 그런데 물에 대한 실험도 많이 알고 있죠. 그것처럼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파트너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탄저병. 여러분 탄저병 뭔지 아시죠? 급성 전염병인데 이게 석탄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와가지고 그리스어에 이게 석탄을 뜻하는 검었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 건데 탄저균이 왜 까맣게 되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있나? 고추에 병이 드는 특히 고추에 시꺼멓게 이렇게 병이 들어요. 그러면 그 온 밭이 다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탄저균이 설탕 한 봉지 정도만 있으면 미국 전역에 파괴가 된대요. 전역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한 명 있으면 센터가 무너져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형태. 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제가 긍정적인 거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네,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늘 막 상실감에 빠져 있어. 무기력해. 패배주의.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된다? 센터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친 거지? 1%가 그 잉크 있잖아요. 여러분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 못 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들에게도 이런 위기가 문제들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문제는 왜 생길까요? 해결하라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해결되면 돼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과정, 문제가 딱 생기면 이제 여러분 긴장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이제 어떡하냐고,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내 조직도 무너지게 생겼다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막 이제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게 위험하죠. 그런 사람 하나 생기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지만 그게 또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긍정의 힘을 발휘해서 그 사람에게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옛날에 진짜 이런 적이 있어요. 저도 이거 우리 엄마가 고추 농사를 졌기 때문에 아는데 진짜 그 고추가 폭등했을 때 있거든요. 한 근에 그때 8,000원 할 때였는데 그때 막 탄저병 때문에 그때 비도 많이 왔어. 그러면서 균이 더 확 번진 거예요. 그래서 고추 작물이 이게 수확이 안 된 거죠. 그랬더니 한 근에 8,000원 하던 게 4배 올라서 32,000원 됐었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서 네. 근데 탄저균 있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이런 것들은요. 승수로 번진대요. 우리 사업은 배간데 애터미는 배간데 그러면 승수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사고를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센터를 살리고 애터미를 살리고 또 많은 파트너들을 살려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 애텀이죠. 여러분 나의 이익을 잠시 내려놓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성공하는 사업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성공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우리 다시 한번 홍석 관리에 대해서 꼼꼼하게 또 잘 짚어주신 우리 스타마스터 임인수 본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앞에 쪽지가 하나씩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쪽지는 다음 주에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 또 이제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알려준 여러 가지로 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주 마지막 시간을. 그래서 오늘 식사하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적으셔서 저기 뒤에 함을 준비했으니 거기다가 이렇게 넣고 가시면 다음 주에는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줌에 계시는 분들은 궁금한 거 알려줌을 조장님께 저기 카톡으로 톡으로 보내시면 그거를 취합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는요. 네, 데일리 앱 또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우경의 샤르노즈 마스터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경혜입니다. 네, 칭찬은 그만둔 간사도 다시 복귀를 시키네요. 그죠? 예, 여러분 정말 데일리 앱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궁금해 하시고. 근데 궁금한데,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앱만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지금, 그, 본사에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샘플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해서 모든 과정 저희가 지금 8주, 그러니까 다음 주면 8주잖아요. 그동안 했던 과정을 다 샘플로 영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 영상을 만든 게 아니라 본사 자체에서 하나하나 고객 등록하는 거, 뭐 영상, 미션 하는 거 빠짐없이 다 해주셔서 오늘은
제가 그 왜 영상 그래 진짜 도대체. 드리려고 해요. 이게 샘플 만들기거든요. 한 1분 20초 영상인데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랑 같이 봐야 되니까요. 아니요. 자, 데일리 앱이 저는 매일매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여기서 그죠? 99대 1이네요. 쉽진 않지만 어렵지도 않은데 이걸 매일매일 클릭해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영상이 바탕화면에 네. 여러분 그 데일리 앱을 오픈하시고 거기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 페이지라고 있나요? 네, 마이 페이지에서 왼쪽으로 이제 쭉 그 리스트에서 나의 샘플 관리라고 하는 목록이 있어요. 네네네. 이걸 보시고요. 잠시만요. 영상을 안녕하세요. 애터미 데일리입니다. 애터미 데일리의 샘플 만들기 매뉴얼입니다. 앱 실행 후 마이 페이지에 나만의 샘플 관리를 눌러주세요. 보이시죠? 샘플을 만들기 위해 플러스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샘플 사진과 샘플 이름, 메모, 샘플 객단가를 입력해주세요. 샘플 사진 네, 이분의 목소리가 잠시만요. 네, 제가 그냥 할게요. 네, 제가 혼자 들었을 때는 이 남자 목소리가 꽤 괜찮았는데 여러분 같이 들으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죠? 지금 보시면 그 마이 페이지 나만의 샘플 관리에서 샘플 클릭해 보셨죠? 거기에 샘플 사진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만든 샘플이 네. 비타민이나 커피 그 두 가지를 샘플 사진을 묶어서 찍어서 객단가를 내가 수동으로 계산해서 적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본사에서 이 제품을 클릭하면 상품 추가하기를 하면 거기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지난번에 안 됐었다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가능하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설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샘플 상품 추가입니다. 예, 여기 플러스 상품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 상품 추가하기. 자, 여기서 미션이 뭐냐면 비타민 C를 추가해 보세요. 비타민 C 2000 말고 비타민 C.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비타민 C. 상품 추가하기. 혹시 비타민 C 하나만 객단가가 얼마 나오는지 나오나요? 만드신 분? 두 분 만드셨고 혹시 옆에서 네, 비타민 C 500입니다. 네, 28,800원짜리 비타민 C 상품 추가하기 만들어졌죠. 샘플을 만들어 주세요.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여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샘플을 만드냐면 주방용품을 샘플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100만 갑을 주로 할 때는
비타민 C하고 커피 믹스, 그 객단가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활용하고부터는 해모임을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네, 그걸 전에는 계산이 안 됐었어요. 근데 객단가로 딱 하고 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계속 1,000 얼마씩이 전달이 되는. 그래서 비타민 C하고 본사에서도 비타민 C와 커피 믹스가 가장 이 샘플로 하기가 좋은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자, 지금 만드신 분, 나만의 상품 추가하기 해서 만드신 분. 네, 여기 비타민 C 오늘 강의도 들으셨는데 여기 제가 비타민 C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한 포씩. 네. 만드신 분 선착순으로. 요 영상은 제가 저희 고 리더스 방에 다 영상 만들어진 영상을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나와요. 믹스는 안 나와요. 믹스 안 되는 거 제가 본사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가 저희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죠? 네. 그 마지막 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데일리 앱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데일리 앱 활용하는 데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저희 고 리더스 방에 올려주세요. 내 아이디가 안 된다, 안 들어가진다, 로그인이 안 된다, 안 만들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우리 회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우경의 샤론 노즈 마스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배운 대로. 네, 그럼 지금 이제 나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데요. 40분, 50분까지 나누도록 10분은 오늘 좀 딜레이 하겠습니다. 네, 50분까지 나눔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나눔은 제품 애용했을 때 성공 사례, 제품을 이제 애용을 하고 그다음에 효과를 보고 전달했을 때 이런 것들을 변화 내가 이거 먹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되게 많을 거예요. 오늘 나눔이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그것들을 나누면서 한 분씩 이렇게 나오셔서 스피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분까지 네, 나눔 해주시면 됩니다. 네. 줌에 계신 분들은 2번 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 회의실로 들어오세요. 줌에 계신 분들 이 회의실 들어오세요. 있는데? 화면 터치해 보세요.